양은 양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서도 뿔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글자에서도 역시 뿔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냥, 양모. 사냥은 산에 사는 양. 양모는 양의 털. 이 글자는 콩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제사를 지내는 큰 그릇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다리가 긴 그릇에 무언가를 얹어둔 모습이 보입니다. 홀로 쓰일 때는 콩,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 주로 제사 지내는 그릇의 뜻을 지닙니다. 두부, 두유. 두부는 콩을 쪄서 만든 음식. 두유는 콩으로 만든 우유. 달감은 쏙 내민 혀와 그 위에 달콤한 느낌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전체적인 혀의 모습을 그리고 가운데 그은 한 일로 달콤한 혀 끝의 느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미, 고진감래. 감미는 달고 맛있음. 고진감래는 괴로움이 닿으면 달콤함이 옴. 샘천은 백색의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런 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산속 깊은 곳의 샘입니다. 온천, 원천. 온천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 원천은 물이 시작되는 샘, 사물의 시작. 활궁은 활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는데 오랑캐 이자를 잘 보면 큰 대와 활궁의 결합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동쪽에 사는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양궁은 세계 제일입니다. 양궁, 궁수. 양궁은 서양의 활, 궁수는 활 쏘는 사람. 화살시는 화살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위쪽 빛을 별은 뾰족한 끝을, 아래쪽 사람인 모양은 갈라진 화살 끝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글자에 이를 실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효시, 이발지시. 효시는 우는 화살, 전쟁에서 신호탄으로 쏘던 소리나는 화살. 이발지시는 이미 쏜 화살. 칼도는 칼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반짝거리는 칼날을 강조하면 칼날인이 됩니다. 칼날 부분에 점을 찍어 반짝거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칼도가 붓으로 쓰일 때는 날카롭다, 자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각도, 면도. 조각도는 조각할 때 쓰는 칼, 면도는 얼굴에 쓰는 칼. 도끼그는 도끼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한자를 보면
날카로운 날이 보입니다. 도끼라는 뜻 외에 도끼로 끊어낸 고기 한 덩이의 무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기 한 근은 600g입니다. 근, 천근, 만근. 근은 무게 단위 600g. 천근, 만근은 천근과 만근, 매우 무거움. 귀인은 귀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한자에서 네모나게 그린 귀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이목, 중이염. 이목은 귀와 눈, 관심 어린 시선. 중이염은 귀 안의 염증. 눈목은 눈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안에 그은 두 줄은 눈동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자는 동그라미가 없으므로 네모나게 표현하였지만 옛 한자를 세워보면 현대 한자와 닮았습니다. 목적, 주목. 목적은 눈이 향하는 관역. 주목은 눈길을 쏟음. 뼈, 골은 뼈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서 앙상하게 남은 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골, 골격. 백골은 흰 뼈, 골격은 뼈의 격식, 어떤 일의 중요한 틀. 고기 육은 크게 자른 덩어리 고기와 고기의 결을 본뜬 글자입니다. 멀경은 고깃덩이를, 안의 모양은 고기의 결을 촘촘하게 그린 것입니다. 고기 육의 옛 한자는 달월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자와 같이 쓰일 때는 육달월로 간략하게 씁니다. 근육, 육류. 근육은 힘줄과 살, 육류는 고기 종류. 반반은 쌓여있는 세 장의 판을 절반으로 가르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제일 윗장은 반으로 갈라져 8팔로 그려졌고 나머지 두 장도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2분의 1, 즉 반을 뜻합니다. 반지름, 반도. 반지름은 지름의 반, 반도는 반이 섬의 모양인 지형. 나눌 부는 칼로 어떤 사물을 두 조각으로 나누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위의 8팔은 나누어진 물체를, 아래의 칼도는 칼을 뜻합니다. 선분, 분수. 선분은 선의 토막, 분수는 나누어진 수. 바를 정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획이 반듯반듯한데 원래 반듯한 길거리 등을 본떠 만든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총 5획이라 득표수를 헤아릴 때 이 글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정직, 정다각형. 정직은 바르고 고듬, 정다각형은 바른 다각형.
뒤집을 바는 기슬 엄과 또 우가 합쳐진 글자로 어떤 물건을 뒤집는 손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뒤집다, 되돌아보다, 어긋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반사. 반대는 거꾸로 마주봄, 반사는 되돌려 쏨. 옛 고는 열십과 입구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형태는 마치 무덤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어원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온 오래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고물, 고대. 고물은 옛날 물건, 고대는 옛날 시대. 이제 금은 집안에 지금 무엇인가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현재, 지금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금방, 지금. 금방은 지금 바로, 지금은 바로 이때. 문은 문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와 요즘 글자 모두 양쪽으로 달린 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은 가운데 공간에 많은 글자들이 들어가 여러 뜻을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교문, 동문. 교문은 학교의 문, 동문은 동쪽의 문. 문호는 한쪽으로 달린 문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문이 양쪽에 달린 문임에 비해 이 글자는 한쪽으로 달린 문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을 달고 사는 집들이 많았으므로 문호는 집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가가호호. 호주는 집의 주인, 가가호호는 집집마다. 지을 작은 옷을 만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사람 옆에 잠깐 사는 칼로 순간적으로 옷감을 자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만들다, 짓다, 일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품, 작동. 작품은 만든 물건, 작동은 움직이게 만듦. 날릴 용은 종꼭지 용과 힘력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날릴 용은 종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첫 두 획이 종의 꼭지, 아랫부분이 둥근 몸통에 해당합니다. 밑을 깔끔하게 잘라내고 아래에 힘력을 쓰면 무거운 종을 쉽게 옮기는 날래고 용감한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용기, 용감. 용기는 용감한 기운, 용감은 날래고 굳셈. 몸씨는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임신한 여인의 몸을 표현한 글자라고도 합니다. 옛 글자를 보면 배가 유난히 강조되어 임산부의 모습을 닮았기도 합니다. 망신, 신체. 망신은 망한 몸,
체면이 손상됨, 신체는 몸의 한자어. 병은 기댈 력과 남쪽 병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기댈 력은 환자가 기댄 침상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한자에 병, 질, 증, 통 등이 있는데 모두 병, 아픔과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 일사병.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집, 일사병은 햇빛에 쬐어 생긴 병. 죽을 사는 부서진 뼈 알과 비수 비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사람의 뼈에 비수가 꽂혀 있는 것을 표현하여 죽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생사, 사망 등 많은 단어를 만듭니다. 생사, 불사조. 생사는 삶과 죽음,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 망할 망에 옛 글자를 보면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망하다, 죽다, 없어지다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도망, 사망. 도망은 피하여 없어짐, 사망은 죽어서 없어짐. 물러날 퇴는 딱딱할 간과 움직일 착이 결합한 글자입니다. 딱딱할 간이 들어간 글자는 늘 딱딱하다는 뜻과 관련되는데 물러날 퇴 역시 딱딱한 것에 막혀 물러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퇴, 퇴장. 후퇴는 뒤로 물러남, 퇴장은 장소에서 물러남. 각각 각은 천천히 걸어서 네모난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천천히 걸을 치와 집의 테두리를 뜻하는 입구의 결합으로 각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각각 따로의 뜻이 나왔습니다. 각자, 각종. 각자는 각각 스스로, 각종은 각각의 종류. 볼견은 사람의 눈을 강조한 글자입니다. 눈목은 눈과 눈동자를 그린 것, 아래에 두 획 어진 사람이는 사람의 다리를 그린 것입니다. 눈이 커다랗죠? 견해, 발견. 견해는 의견과 풀이, 발견은 찾아내어 봄. 법칙칙은 조개 폐와 칼 도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둘을 결합하여 조개에 무언가를 새기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새겨진 내용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것이므로 모범, 법칙의 뜻을 지닙니다. 수칙, 원칙. 수칙은 지켜야 할 법칙, 원칙은 근원적인 법칙. 소리음은 악기를 부르는 사람의 입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도 지금의 모습이 보이는데 옛 글자의 윗부분은 악기로, 지금은 설립으로 표현되었고 아랫부분은 입으로,
지금은 날 일로 표현되었습니다. 음악, 발음. 음악은 소리와 악기, 발음은 나오는 소리. 음악악은 나무 위에 설치한 악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을 요는 악기를 매단 줄을, 가운데의 흰 백은 악기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악, 악기의 뜻일 때는 악으로 읽고 즐겁다는 뜻일 때는 락으로 읽습니다. 악기, 오락. 악기는 음악의 도구, 오락은 재미있고 즐거움.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